지난 동영상에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대수과정에서 짚어야 되는 몇 가지 이야기를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그러면 중학교 대수과정에서 1, 2, 3학년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뭐 이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에서는 주요 개념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소인수 분해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지수법칙도 공부하고요. 물론 지수법칙 공부는 중학교 3학년 때 다시 공부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공부합니다. 지수 법칙이라는 것들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들은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지시가 돼 있죠.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A의 N승 곱하기 A의 M승은 A의 M 플러스 M승이다, 이런 것들, 그런 지수법칙도 설명해 주는데, 이것도 그냥 이게 이런 규칙이 있어 그리고 관련된 문제를 풀게 되면 애들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중학생 구구단 2편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비교적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식을 하게 되면 실제로 방정식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배웁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그 방정식의 정의를 보통은 뭐 교과서도 그렇고 뭐 제가 설명할 적에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우리가 식이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mathematical expression이라고 그런다. 수학적인 표현 방식을 줄여서 식이라고 표현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을 숫자와 문자와 수학 기호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아주 경제적으로 표시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자가 갖고 있는 특성을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학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는 내용이긴 하지만, 자, 우리가 모르는 숫자가 있다 이거죠. 숫자가 모르는 경우에 그걸 미지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수, 근데 사실은 알고 싶은 수, 혹은 뭐 문제 답이 되는 수, 이제 그런 것들이 미지수가 될 수 있겠죠. 영어에서는 unknow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x, y를 사용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수학 책에서는 그런 문자를, 모르는 수를 문자를 사용하더라도 a, b, c와 x, y, z는 구분을 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a, b, c는 상수라고 얘기하고, 영어는 콘스탄트, 모르는 수인데 고정된 수라는 의미가 강하고요. x, y, z는 미지수보다는 이제 변수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영어로는 variable이라고 되어 있고요. 즉 시시각각 변하는 수다. 그래서 상수와 변수 그리고 문자, 이것을 설명했을 때 이 수학 공부를 초등학교 수학에서 중등 수학으로 딱 들어간 친구한테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그래요?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수학책 혹은 수학 교육의 한계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시도해 본 결과 대개 변수는 이렇게 설명했을 때 가장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변수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절대적인 독립 변수야. 그게 수학이나 물리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추상적인 개념들을 잘 이해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 시간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든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사실 대화가 곤란하죠. 시간을 아이들이 배워나가는 과정을 잘 보게 되면 어제와 오늘과 내일 뭐 그런 것들도 시작해서 뭐 마찬가지로 뭐 작년과 올해와 내년, 혹은 조금 전, 아니면 조금 있다가, 혹은 지금 당장, 뭐 그런 개념들로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게 뭐 그렇게 아주 어려운, 정말 뭐 추상적이고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시간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것을 오늘이다 내일이다 어저께다 오늘이다 내년이다 작년이다 뭐 이런 식의 구체적인 시간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t0로 봤을 때 이전의 시간은 마이너스 시간이고 뭐 미래의 시간은 플러스 시간이다, 뭐 그런 것을 이렇게 전달을 했을 때 쉽게 받아들이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의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우리가 눈에 보이게 만들어주는 게 시계야, 뭐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은 절대로 멈추는 법이 없어. 시시각각 변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자들 혹은
과학자들 혹은 수학자들 혹은 천문학자들은 시간이라는 것은 일정한 속도로 저 영원 끝에서부터 영원 끝까지 끊임없이 흘러간다, 끊임없이 변해가는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변수다. 얘는 고정된 수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변수다. 그리고 이 세상 만물에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자, 우리가 계절적으로 보면 시간에 따라서 평균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속도를 가진 별들이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일정한 속도로 흘러가고, 또 시간에 따라서 나이도 먹고, 또 시간에 따라서 아이들이 성장해서 키도 바뀌고, 또 시간에 따라서 뭐 주식값도 변하고, 시간에 따라서 온갖 사물들이 변한다. 그걸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변수라고 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따질 적에는 XYZ를 주로 쓰고, 아직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고정된 수야. 알고 봤더니 이게 2네, 알고 봤더니 이게 3이네, 알고 봤더니 이게 마이너스 3이네, 알고 봤더니 이게 0.5네, 알고 봤더니 이게 2350이네. 어떤 수라도 딱 정해져 있는 고정된 수는 상수라고 해. 그렇게 설명하면 비교적 아이들이 상수와 변수라는 것을 크게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중학교 1학년 대수에서 심어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구체적인 예를 들고 아이들이 이거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구나 라는 것들을 배려해서 설명하는 책이나 자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좀 써본 적이 있는데 비교적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수라는 개념이 있어야 사실은 함수라는 것들이 설명이 되거든요. 함수를 설명할 적에는 보통 블랙박스라고 접근하는 표현을 씁니다. 모든 컴퓨터가 원래 함수 개념에서 설계가 되었으니까 컴퓨터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래서 컴퓨터에 들어가는 어떤 입력 장치가 있고 거기서 어떤 내용들을 뱉어내는 출력 장치가 있다. 자, 입력은 인풋이라 그러고 출력은 아웃풋이라 그런다. 그래서 입력 장치의 대표적인 것들은 마이크도 있을 수 있고 키보드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카메라도 있을 수 있고 스캐너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파일 자체를 집어넣기 위한 메모리 스틱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반대로 이제 뭐 프린터라든가 스피커라든가 화면, 모니터라든가 혹은 복합적으로 쏟아져 나온 3D 프린터조차도 우리가 출력 장치로 개념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입력 부분에 어떤 수가 일정하게 들어가고 그 부분은 대개의 경우는 시간이라는 것이 입력이 되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들이 출력 변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X, Y 그리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박스, 그래서 상자 함자를 쓴다. 물론 영어에서는 펑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렇게 설명을 하면 비교적 직관적으로 함수 개념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은 사실은 상당히 좀 추상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한 번 설명하더라도 그런가? 그럴듯한데 뭐 그렇게 느끼다가도 사실은 쉽게 기억이 휘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에 대한 이런 식의 설명은 사실 2번, 3번, 경우에 따라서는 뭐 4번, 5번을 반복해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개념이 그렇게 딱 잡혀지게 되면 중학교 1학년에서 마주치게 되는 상당히 추상적인 수학 용어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조금은 감을 잡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1학년의 대수를 배우는 인트로덕션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사실은 그만큼 더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